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편 고구려 전성시대 제1장 기원 1세기 초 고구려의 국력 발전과 그 원인 1. 대주류왕 이후의 고구려 기원 1세기 이후로 기원 3, 4세기까지의 한강 이남, 곧 남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아직 초창하여 새로 일어선 때요. 압록강 이남, 곧 중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은 다 쇠미해지고 압록강 이북, 곧 북부 조선의 여러 나라들도 거의 기울어져서 가라나 신라나 백제나 남낭랑이나 동부여의 두 나라들이 다 기록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오직 고구려와 북부여가 가장 강대한 나라로 여러 나라 중에 크게 떨쳤다. 그러나 대주류왕 이후 연대가 삭감됨에 따라 사실도 모두 빠져서 그 사적을 논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진화사에 의거하여 고구려가 진화와 선비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련된 한두 사항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고구려 대진화의 관계 고구려가 동부여와 남낭랑과의 관계로 인하여 늘 한과 다투더니 기원 1세기경에 한해 외족의 왕망이라는 괴걸이 나와서 고대 사회주의적인 정전법을 실행하고 한 문화로 세계를 통일하여 일종의 공산주의적 국가의 건설을 시도하여 진화 본국뿐 아니라 조선의 여러 나라까지도 얼마간의 관계가 발생하였다. 말하자면 지금의 중화민국 이전의 진화는 수천 년 동안 왕조의 변혁과 군웅의 쟁탈이 무상하였지만은 기실을의 세력이 갑의 세력을 대신할 때에 민중에게는 한때 요역을 면제하고 부세를 감해준다 하는 육장의 해정으로 고식적인 편안을 주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옛 규정을 회복하여 폭으로서 폭을 대신하는 극이 되풀이될 뿐이었으니 이를 무의식한 내란이라고는 일컬을지언정 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왕망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토지를 평균하게 나누어 빈부의 계급을 없애자는 생각을 대담하게 실행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동양고대의 유일한 혁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정전설 발생의 경과와 왕망의 약사를 말하기로 한다. 정전설은 진화의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 초 기원전 5세기경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데 당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맞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마다 귀족이 정권을 하여 사치가 극에 이르고 전쟁이 끊일 날 없어서 부세가 날로 높아가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아울러 가져서 인민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곤란하였으므로 유양맹가 등 일부 학자들이 이를 구제하려고 토지평균설, 정전설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진화의 하, 상, 주 3대가 다 정전제를 행하였는데 정자 모양의 900묘의 땅을 8집에 나누어 주어 한 집이 100묘씩을 경작하고 그 나머지 100묘는 공전이라 하여 8집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공용에 바치게 하고 또 각자 경작한 100묘에서 소출의 10분의 1을 공세로 바치게 하여 이를 11세라 일컬었다고 하고 선대의 성왕은 다시 나지 않고 중국이 분열하여 전국시대가 되매 제후와 왕들이 그 백성에게서 세를 많이 받기 위하여 정전을 파괴하는 동시에 정전에 관한 문적까지 없애버렸다고 하였다. 어느 민족이고 그 원시 공산제가 있었음을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다 같이 공언하는 바이니 진화도 그 태고에 균전제도가 있었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유약 맹가 등이 주장한 정전제는 당시 조선의 균전제를 눈으로 보고 혹은 전해 듣고서 이를 모방하려 한 것이고 그들이 자인한 바와 같이 자기네의 옛 문적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조선의 균전은 팔가동전이 아니고 사가동전이니 지금 평양이나 경주에 끼쳐있는 기자용의 고전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는데 그 세제는 10분의 1을 취하는 11세가 아니고 20분의 1을 취하는 21세였다. 맹자가 맥은 20에서 1을 취한다고 한 말이 이를 명백히 지적한 것이다. 저들이 사가동전제를 팔가동전제로 고치고 20분의 1의 세제를 10분의 1의 세제로 고쳐서 조선과 달리하고는 자존적 근성이 깊이 박힌 그들이 이를 조선에서 가져왔다 함을 꺼려 숨기고 중국 선대 제왕의 유죄라고 속이는 동시에 조선을 이맥이라 일컫고 조선의 정전은 이맥의 제도라고 배척하여 춘추의 공양전, 공량전이나 맹자와 마찬가지로 10일보다 적게 받는 자는 대맥 소맥이다라고 하고 맥은 오곡이 잘 되지 않고 오직 기장만 나는데 백관 유사를 먹여 살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20의 1만 받아도 족하다고 하였다. 후한서 부여옥저 등의 전에
땅이 평평하고 넓으며 기름지고 아름다워 오곡이 잘 된다고 하였고 위락의 부여, 고구려 등의 전에는 그 벼슬에는 상간대로 패자 등이 있다. 라고 하였으니 맹씨, 공양, 공량 등의 말이 근거도 없고 이론에도 맞지 않는 조선 배척론임을 볼 것이다. 조엽의 5월 춘추에는 하우의 정전이 조선의 것을 모방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정한 자백이다. 저들이 정전설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쳤더라도 본래 민중을 휘동하여 부귀의 계급을 타파하려 한 운동이 아니고 오직 임금이나 부귀의 계급을 설복하여 그 이미 얻은 부귀를 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민중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므로 민간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임금이나 귀족들은 바야흐로 권리의 쟁탈에 급급하여 정전설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 진시황이 여러 나라를 토멸하여 진화를 통일하고 진화의 모든 재부를 독점하여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이세에 망하고 8년에 큰 난리를 지나 한 나라가 일어나매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있어 온 귀족과 토호들이 많이 멸망하여 부귀계급이 훨씬 줄고 인구도 난리통에 많이 줄어들어 농토 부족이 근심이 없었으므로 문제되어 오던 사회 문제가 얼마 동안 잠잠하였으나 200년의 태평세월을 지나면서 인구는 크게 번식하고 건홍과 대상이 발생하여 부자는 여러 고을의 땅을 가진 이가 있는 반면에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사회 문제가 학자나 정치가의 사이에 다시 치열하게 논란되게 되었다. 그래서 혹은 한전이를 내어 인민의 땅을 얼마 이내로 제한하자고 하고 혹은 주례란 글을 지어 이것을 지나 고대의 정전제를 실행한 주공이란 성인이 지은 글이라고 거짓 핑계하여 당시의 제도를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한해 제실은 쇠약해지고 외척, 왕씨가 대대로 대사마, 대장군의 직책을 가져 정권과 병권을 마음대로 하다가 왕망이 대사마, 대장군이 되어서는 한해 평제와 유자영 두 황제를 독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신이라 하였는데 왕망은 선로 앞에서 말한 일 정전제의 실행 이 한문화의 세계 통일이라는 두 가지 큰 사상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주례를 모방하여 온 진화의 정전구에게 착수하고 또 사신을 이웃나라에 보내서 많은 재물을 임금에게 뇌물하여 인명과 지명을 모두 중국식으로 고치고 한문을 배우라고 꾀었다. 이보다 앞서 흉노가 남북 둘로 나뉘어져서 북흉노는 지금의 몽고 북부에 운거하여 한과 대항하였으나 남흉노는 몽고 남부에 운거하여 한에 신복하였는데 이때에 왕망의 사신이 남흉노의 선우 낭아지사를 달래어 두 글자 이상의 이름은 중국 문법에 어긋나니 낭아지사란 이름을 고쳐 지라하고 흉노란 흉자가 순하지 못하니 항노라 고치고 선우란 선자가 뜻이 없으니 보구중국이란 뜻으로 보구라 고치라고 하였다. 낭아지사가 처음엔 듣지 않다가 왕망의 재물을 탐내어 한이 준 흉노선우 낭아지사의 인문을 버리고 왕망이 새로 주는 항노보구지란 인문을 받았다. 그러나 왕망이 다시 생각하기를 남흉노가 관할하는 부중이 너무 많으니 혹후일에 근심이 되지 않을까 하여 그 부중을 12부로 나누어 12보구를 세우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낭아지사가 크게 노하여 드디어 왕망에게 대항하여 싸우기에 이르렀다. 왕망이 여러 장수를 보내어 흉노를 치는데 요동에 조서를 보내고 고구려연이 군사를 징발하였다. 고구려연이란 무엇인가? 한나라 무제가 고구려국을 현으로 만들려다가 패하여 소수 지금의 태자와 부근에 한 현을 두고 조선 여러 나라의 망명자, 포로 등을 끌어모아 고구려연이라 일컬어서 현도군에 소속시키고 통소라는 장관 한 사람을 두어 고구려우라 일컬은 것이었다. 그 고을 사람들이 먼 길에 출정함을 꺼림으로 강제로 징발을 행하니 고을 사람들이 세외로 나와서 싸움터로 가지 않고 모두 도둑이 되어 약탈을 하였다. 왕망의 요서대윤 전담이 추격하다가 패하여 죽으니 왕망이 대장군 어무를 보내 그 고을의 후 추를 꿰어다가 목베어 장안으로 보내고 싸움에 크게 이겼음을 보고하니 고구려연을 하구려연이라 고치고 조서를 내려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이긴 기세를 타 조선의 여러 나라와 흉노의 여러 부족을 쳐서 하나적 시설을 재촉하였다. 이에 조선 여러 나라 북부여 고구려 등의 나라가 왕망에 대항하여 공수, 동맹을 맺고 왕망의 변경을 자주 침노하여 왕망이 이에 대조선 때 흉노의 전쟁을 위해 세금을 늘리고 사람을 징발하여 전 진화가 소란해졌다.
그래서 부유한 백성들만 왕망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때를 지어 일어나 왕망을 토벌함으로 왕망이 마침내 패망하고 한나라 광무제가 한나라를 중흥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왕망의 침입을 유류왕 31년의 일로 기록하고 후추를 고구려의 장수 연비로 하였으나 이는 삼국사기의 작자가 고구려 고기에 연대가 줄어든 공안이 있음을 보고 고기의 연대를 한서의 연대와 맞추고 이 한서의 고구려가 고구려국과 관계없는 한나라 현도군의 고구려연인 줄을 모르고 이를 고구려국으로 잘못 알아서 한서의 본문에 그대로 초록하는 동시에 다만 유류왕이 왕망의 장수의 손에 죽어 그 머리가 한나라 서울 장안에까지 갔다고 함은 저들 사대노의 눈에도 너무 엄청난 거짓말인 듯하므로 고구려 우추 오자를 아장연비의 사자로 고친 것이다. 김부식이 흐리터분한 잘못은 많으나 턱없는 거짓은 못하는 사람이니 연비는 혹 고기의 작자가 위조한 인물인 듯도 하다. 그러나 유류왕은 분명히 왕망보다 100여 년 전 인물이고 한서에 말한 고구려는 분명히 고구려국이 아니니 서록 참말로 연비라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유류왕 시대 고구려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왕망은 진화의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의식 있는 혁명을 행하려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웃나라를 너무 무시하여 남의 언어, 문자, 종교, 정치, 풍속, 생활 등 모든 역사적 배경을 묻지 않고 한문화로 지배하려 하다가 그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얼마간의 민족적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결과가 내부 개혁의 진행까지 저지하여 그 패망의 첫째 원인을 만들었다. 신수두교가 비록 태고의 미신이지만 전에 내려온 연대가 오래고 유행한 지역이 넓어서 한나라의 유교는 이를 대적할 무기가 못 되고 이두문이 비록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만든 것이지만 조선의 인명, 지명 등 명사고대에는 모두 우리말로 지은 명사뿐 아니라 노래나 시나 기록이나 무엇이거나 다 이때 조선인에게는 한자보다 편리하였으므로 한자로 이두자를 대신할 가망이 없으니 왕망의 한 문화적 동방 침략이 어찌 망상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흉노의 본 이름은 훈인데 구태여 훈을 흉노로 쓰는 이는 한인이고 고구려의 본 이름은 가울이요 고구려는 그 이두자인데 구태여 고구려를 구려 혹은 고구려로 쓰는 이도 한인이었다. 한인의 짓도 괘씸하거늘 하물며 게다가 본명과 얼토당토하는 글자를 가져다가 항노라 하고려라 함이랴. 왕망의 패망함이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3. 선비 대 고구려의 관계. 고구려와 한이 충돌하는 사이에 서서 고구려를 도우면 고구려가 이기고 한을 도우면 한이 이겨 두 나라의 승패를 좌우하는 자가 있으니 곧 선비라 일컫는 종족이 그것이었다. 선비가 조선의 서북쪽 몽고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가 흉노모돈에게 패하여 그 본거지를 잃고 내외 흥안령 부근으로 옮겨갔음은 이미 제2편 제3장에서 말하였거니와 그 뒤에 선비가 둘로 나뉘어 하나는 그대로 선비라 일컫고 하나는 오한의 고기를 먹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목축과 사냥으로 생활하는 종족으로서 각기 음락을 나누어 사는데 부족 전체를 통솔하는 대인이 있고 음락마다 부대인이 있어 그 부족들은 다 그 대인이나 부대인의 명자로 성을 삼으며 싸우기를 좋아하므로 젊은 사람을 존중하고 늙은 사람을 천대하며 문자가 없으므로 일이 있으면 나무에다 새긴 것으로 신표를 삼아서 무리를 모으고 모든 분쟁은 대인에게 판결을 받아서 지는 자는 소나 양으로 배상을 하였다. 조선이 모돈에게 패한 뒤에 선비와 오한이 다 조선에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므로 고구려 초에 유류왕이 이를 걱정하여 부분노의 계략을 쫓아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왕이 친히 거느리고 선비국의 전면을 치고 다른 한 부대는 부분노가 거느리고 가만히 사 있길로 하여 선비국의 후면으로 들어가서 왕이 먼저 교전하다가 거짓 패하여 달아나니 선비가 그 소열을 비워두고 다투어 추격하므로 부분노가 이에 소열을 습격 점령하고 왕의 군사와 함께 앞뒤에서 쳐서 드디어 선비를 항복받아 속국을 삼았다. 오한은 한해 무제가 위우거를 토멸한 뒤에 이를 불러 우북평, 어양, 상곡, 안문, 대군진하의 서북부, 지금의 지계성, 산서성 일대에 옮겨 살게 하여 흉노의 정찰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 뒤 소제 때에 오한이 날로 불어나므로 당시 한의 집권자 곽광이 훗날의 걱정거리가 될까 하여
오한의 선조 가운데 모돈에게 패하여 죽은 참혹한 역사로서 오한을 선동하여 모돈의 무덤을 파헤쳐 조상의 원수를 갚게 하니 흉노의 호연제 선우제가 크게 노하여 날랭 기병 2만 명으로 오한을 침해. 오한은 한해 구원병을 청하였다. 한이 3만 군사를 내어 구원한다 일컫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흉노가 물러나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오한을 습격해서 수없이 학살하여 오한이 아주 쇠약해져서 다시 한에 대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왕망의 때에 이르러서는 오한으로 하여금 흉노를 치라 하고 그 처자들을 여러 고을의 볼모로 삼고 오한을 휘몰아서 흉노를 전멸시키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 오한이 분하게 여겨 배반하고 달아나는 자가 많았다. 왕망이 이에 그 볼모로 한 처자를 죄다 죽이니 그 참혹함이 또한 심하였다. 왕망이 망하고 진화가 크게 어지러워지니 고구려의 모본왕이 이를 기회로 하여 요동을 회복하여 양평성의 이름을 고쳐 고구려의 옛 이름대로 오열을이라 일컫고 선비와 오왕과 협력하여 자주 진화를 치니 한해 광무제가 한을 중흥한 뒤에 요동군을 지금의 난주에 옮겨 설치하고 고구려를 막기 위하여 장군 채동으로 요동태수를 삼았다. 그러나 채동이 자주 전쟁에 지고 금백으로 선비의 추장 편하를 달래어 오한의 추장 흠지분을 살해하게 하니 모본왕이 다시 선비와 오한을 타일러서 공동작전을 취하였다. 한은 개책이 궁하여 해마다 2억 7천만 전을 고구려, 선비, 오한 세 나라에 바치기로 약조하여 휴전이 되었다. 모본왕이 한을 이기니 몹시 거만해져서 몸이 아플 때에는 사람으로 누울 자리를 삼고 누울 때는 사람으로 베개를 삼아서 꼼짝만 하면 그 사람을 목 베어 죽여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시신두로가 왕의 베개가 되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일찍이 친구에게 울면서 그 사정을 하소연하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를 살게 함으로 우리가 임금을 위하는 것인데 우리를 죽이는 임금이야 도리어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원수는 죽이는 것이 옳소하였다. 이에 두로가 칼을 품었다가 왕을 죽였다. 모본왕이 죽은 뒤에 신하들이 모본왕의 태자는 못났다고 하여 패하고 종실에서 맞아다가 세우니 이가 태조왕이다. 고구려 봉기가 대주류왕 이후는 확실히 연대가 줄어들었으므로 모본왕 봉기부터서야 비로소 근거할 만한 재료가 될 것이지만 모본왕을 대주류왕의 아들이라고 함은 그 연대가 줄어든 자취를 숨기려는 거짓 기록이다. 모본왕은 대개 대주류왕의 3세나 혹은 4세가 됨이 옳고 모본왕 때에 요동을 회복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태조왕 3년 기원 55년에 요서와 십성을 쌓았으니 요동은 그 전에 한번 회복되었던 것이 명백하며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와 선비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지를 침략하다가 채동의 은혜와 믿음으로 불러다 다시 항복하였다고 하였으나 세출전 2억 7천만 전이 채동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세공이요 은신이 아니다. 제2장 태조, 차대 두 대왕의 문치 1. 태조, 차대 두 대왕의 세계의 잘못 왕조의 세계에 틀리고 안 틀린 것은 사학가가 아는 채 할 것이 아니지만 고대사는 세대의 사실이 매양왕조의 보첩에 딸려 전하므로 그 틀리고 안 틀림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먼저 태조왕의 세계를 말하기로 한다. 전사의 태조왕을 유류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 대주류왕의 조카라 했으나 유류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연대가 줄어진 동안에 든 제왕이고 광개토 경호태왕의 16대조이니 모본왕에게는 3대조가 될 것이요 태조왕에게는 4대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유류왕을 태조왕의 아버지인 제사의 아버지로 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면 속인 기록이다. 제사는 그 벼슬 이름이 고추가요. 고추가는 곧 고추가를 이두자로 기록한 것이다. 고추는 묵은 뿌리란 뜻이요 가는 신의 씨란 뜻으로 당시 오부 대신의 칭호가 된 것이니 고추가는 당시 종친 대신의 벼슬 이름이다. 제사가 고추가의 벼슬을 가졌으므로 종친 대신임이 분명하고 후한서나 삼국지에 처음에는 연나는 왕될 권리를 잃었으나 그 적통대인이 오히려 고추가라 일컬어 종묘를 세움을 얻었다고 하였으나 연나는 서부의 이름이고 개나는 중부의 이름이니 고구려의 정치체제의 중부가 주가되고 사부가 이에 복속하였으므로 어느 임금 때에도 중부를 두어두고 서부인 연나에서 왕이 나왔을 리가 없으니 이는 태조왕이 연나의 우두머리인 고추가 제사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 모본왕의 태자가 개나를 차지하였던 신한의 아들로서 물러나
연나의 고추가가 되었음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봉기에는 태조왕 이후에 다시 대주류왕의 후예로서 들어가 왕위를 이은 이가 없고 광개토경호 태왕에 비해 대주류왕이 그 직조로 씌어 있으니 태조왕의 아버지인 제사가 대주류왕의 조카가 아니라 삼세손이 될 것이다. 이제 또 차대왕의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 전사의 차대왕은 제사의 아들이요 태조왕과 한 어머니 아우라 하였으나 태조왕 당시의 차대왕은 왕자라 일컬었으니 차대왕이 태조왕의 아우라면 어찌 왕제라 아니하였는가? 현재의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전왕의 아들이므로 또한 왕자라 일컬었다면 제사가 왕의 아버지요 왕이 아니니 왕부의 아들도 왕자라 일컬은 예가 있는가? 태조왕이 즉위할 때에 나이 겨우 7살이요 생모되는 태후가 섭정하였으니 이때에 제사가 생존해 있었을지라도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자나 어린아이만도 못할 만큼 노쇠하여 7살 된 아들에게 왕위를 내주고 아내가 섭정함에 이른 것인데 그 뒤에 어찌 다시 굳세어져서 차대왕과 신대왕과 인고의 삼형제를 낳음에 이르렀으랴. 제사가 정치상에는 실증이 났으나 아들을 낳을 만한 생식력은 강하였다 하더라도 차대왕은 즉위할 때의 나이가 76살이었으니 태조왕 19년이 그가 나네요. 신대왕은 즉위할 때에 나이가 77살이었으니 태조왕 37년이 그가 난 해이다. 태조왕 원년에 많이 늙은 제사가 19년 만에 또 차대왕을 낳고 그 뒤 또 20년 만에 신대왕을 낳았다 함이 어찌 사리에 맞는 말이랴. 대개 차대왕, 신대왕과 인고 세 사람은 태조왕의 서자이고 차대왕에게 죽은 막근과 막덕 두 사람은 태조왕의 적자이므로 신대왕과 인고가 비록 차대왕의 전천을 미워하였으나 초록은 동색이라 그 반역의 음모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고 차대왕도 그 즉위한 뒤에 막근 형제는 살해하였으나 신대왕과 인고는 그대로 둔 것이니 후한서에 차대왕을 태조왕의 아들로 기록한 것이 실록이요 봉기의 차대왕을 태조왕의 아우라고 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거나 혹은 거짓 기록이다. 봉기에 태조왕의 소자를 어수라 하고 이름을 궁이라 하였으나 어수는 이두문으로 마스라 읽을 것이고 궁이라는 뜻이다. 전자나 후자가 둘 다 태조왕의 이름이니 어수는 소자이고 궁은 이름이라고 나눌 것이 아니다.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니 수성으로 읽을 것인데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진몽둥이를 가리키는 말이요. 태조왕을 전사에는 시호라고 하였으나 고구려는 처음부터 시호법을 쓰지 아니하고 생사의 그 공적을 찬양하여 태조옥은 국조라고 하는 존호를 올렸으며 차대왕은 그 공적이 태조왕 다음 간다는 뜻으로 올린 존호이다. 이 태조왕, 차대왕 시대의 선배제도 고구려의 강성은 선배제도의 창설로 비롯된 것인데 그 창설한 연대는 전사에 전해지지 아니하였으나 조이의 이름이 태조왕 봉기에 처음으로 보였으니 그 창설이 태조차대 두 대왕 때가 됨이 옳다. 선배는 이두자로 선인이라 쓴 것으로서 선과 선은 선배의 선의 음을 취한 것이고 배는 선배의 배의 뜻을 취한 것이니 선배는 원래 신수도 교도의 보통 명칭이었는데 태조왕 때에 와서 해마다 3월과 10월 신수도 대제에 모든 사람을 모아 혹은 칼로 춤을 추고 혹은 활도 쏘며 혹은 깨끔질도 하고 혹은 택견도 하며 혹은 강의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고 혹은 노래하고 춤을 추어 그 잘하고 못함을 보며 혹은 크게 사냥을 하여 그 잡은 짐승의 많고 적음을 보아 여러 가지 내기에 승리한 사람을 선배라 일컫고 선배가 된 이상에는 나라에서 봉급을 주어서 그 처자를 먹여 집안에 누가 없게 하고 선배가 된 사람은 각기 편대를 나누어 한 집에서 자고 먹으며 앉으면 고사를 강론하거나 하계를 익히고 나아가면 산수를 탐험하거나 성곽을 쌓거나 길을 닦거나 군중을 위해 강습을 하거나 하여 일신을 사회와 국가에 바쳐 모든 곤란과 괴로움을 사양치 아니한다. 그 가운데서 선행과 학문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서 스승으로 섬긴다. 일반 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조백조를 허리에 두르고 그 스승은 조백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스승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싱크마리 혹은 태대형이라 일컫고 그 다음은 마리대형이라 일컫고 맨 아래는 소형이라 일컬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싱크마리가 모든 선배를 모아 스스로 한 단체를 조직하여 싸움터에 나아가서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싸우다가 죽기를 작정하여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은 인민들이 이를 개선하는 사랑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로 보고
패하여 물러나오면 이를 업신여김으로 선배들이 전장에서 가장 용감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여러 가지 지위는 거의 골품으로 얻어 미천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오직 선배의 단체는 귀천이 없이 학문과 기술로 자기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이 가운데서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다. 지금 한경북도의 제가화상이라는 것이 곧 고구려 선배의 유종이니 고려도경의 제가화상은 화상중이 아니라 형을 받고 난 사람으로 중과 같이 머리를 깎았으므로 화상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서긍이 다만 지나 한 대의 죄인을 머리를 깎고 노라 일컬은 글로 인하여 드디어 제가화상을 형벌받은 사람이라 억지에 판단을 한 것이다. 대개 고구려가 망한 뒤에 선배의 남은 무리들이 오히려 구유풍을 유지하여 마을에 숨어서 그 의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선배란 명칭은 유교도에게 빼앗기고 그 머리를 깎은 까닭으로 하여 제가화상이란 가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고 후손이 가난해서 학문을 배우지 못하여 조상의 옛일을 갈수록 잊어 자기네의 내력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송도 개성의 수박이 곧 선배 경기의 하나이니 수박이 진화에 들어가서 권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서 유도가 되고 조선에서는 이조에서 무풍을 천히 여긴 이래로 그 자취가 거의 전멸하였다. 3. 태조왕, 차대왕 때의 제도. 고구려가 추모왕 때에는 모든 작은 나라들이 늘어서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규모가 초창이라 나라의 체제를 채 갖추지 못하였는데 태조왕 때에 와서 차대왕이 왕자로서 집정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제도가 대개 왕검조선이나 삼부여의 것을 참작하여 대동소이하게 만든 것이고 그 뒤 대마다 다소 변경이 있었으나 대개 차대왕이 마련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신말불 사만의 제도를 모방하여 정부에 재상 세 사람을 두었으니 가로대 신가, 팔치, 발치다. 신가는 태대신이란 뜻이니 이두자로 상가라 쓰고 신가의 별명이 마리로 머리란 뜻이니 이두자로 대로되는 옛뜻으로 마주라 쓰고 신가나 마리를 한문으로는 국상 혹은 대보라 썼다. 팔치는 팔꿈치란 뜻이니 이두자로 평자라 쓰는데 한문으로는 좌보, 우보라 썼다. 위의 세 가지를 만일 한문으로 직역하자면 두신, 괭신, 고신이라 할 것이지만은 글자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대보, 좌보, 우보라 했다. 사망고기, 해동고기, 고구려고기 등의 책에 혹 앞의 것을 조아, 대로, 패자, 평자로 기록하고 혹은 뒤의 것을 쫓아 대보, 좌보, 우보라 하였는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이두와 한역의 이동을 구별하지 못하고 철없는 붓으로 마구 빼고 마구 넣고 마구 섞고 마구 갈라놓았으므로 좌우보를 고쳐 국상을 만들었다. 패자 암으로 좌보를 삼았다 하는 따위의 웃음거리가 그 사기 가운데 가끔 있다. 전국을 동서남북 중 5부로 나누어 동부는 술라, 남부는 불라, 서부는 열라, 북부는 줄라, 중부는 가우라라 하니 순나, 관나, 연나, 절라, 개안나는 곧 술라, 불라, 열라, 줄라, 가우라의 이두자인데 관나의 관은 뜻을 취하여 불은 본래 부을관로 읽을 것이고 그 별명인 비류나의 비류는 음을 취하여 불로 읽을 것이니 진화사의 관나는 곧 고구려의 이두자를 직접 수입한 것인데 삼국사기에는 관을 관으로 고쳐 그 뜻을 잃었다. 그 밖에 순, 연, 절, 개의 내나는 다음으로 쓴 것이니 중부는 곧 신가의 관할이요. 동남서북 내부는 중부에 딸려 각각 나살이란 이름의 높은 관리를 두었는데 이것을 이두자로 누살이라 쓰고 한문으로 도사라 썼다. 도사는 나살 곧 누살 누이니 도사의 도는 나의 의역이요 사는 음역인데 신당서에 큰 성에는 누사를 두니 당의 도덕과 같고 그 밖의 성에는 도사를 두니 당의 자사와 같다고 하였음은 억지의 판단이다. 신가는 정권뿐 아니라 내외 병마를 관장하여 권위가 대단해서 대왕과 견줄 만하나 대왕은 세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신가는 3년마다 대왕과 사부의 라살과 그 밖의 중요한 관원들이 대회의를 열고 적당한 일을 골라 맡겼고 공적이 있는 사람은 중임을 허락하였다. 라살은 대개 세습이지만 왕과 신가의 명령으로 파면되었다. 5부는 다시 각각 5부로 나누고 부마다 또 삼상오경을 내고 벼슬 이름 위에 부의 이름을 더하여 구별하니 이를테면 동부에 속한 술라는 술라의 술라이고 불라는 술라의 불라이면 그 밖의 것도 이와 같으며
동부의 신가는 술라의 신가라 일컫고 남부의 신가는 불라의 신가라 일컫고 그 밖의 것도 이와 같았다. 이 밖의 일치라는 것은 도부와 사령을 맡아보는데 이두자로 을지 혹은 우태라 쓰고 한문으로 주부라 쓰며 살치란 것은 대왕의 시종이니 이두자로 사자라 쓰고 그 밖의 중회대부 등은 그 음과 뜻과 맡은 직무를 알 수 없다. 삼국지, 후이서, 양서, 후주서, 당서 등의 12급의 벼슬 이름을 실었으나 조선어를 모르는 진화의 역사가들이 그 전에 들은 것을 번역한 것이므로 삼국지의 주부 이외에 또 우태를 실은 것은 주부가 곧 우태의 의역임을 모른 때문이고 신당서에 누사 이외에 또 누사를 실은 것은 누사가 곧 누살의 와전임을 모른 때문이다. 통전에 고추가를 빈객 맡은 자라고 한 것은 다시 고구려의 종친대관인 고추가가 외교관 된 것을 보고 마침내 고추가를 외교관 벼슬로 잘못 안 것이요. 구당서에 조이도 대영조이 3년만큼씩 바뀐다라고 하였음은 선배의 수석을 대신해 수석으로 잘못 안 것이다. 제3장 태조 차대 두 대왕의 한족 구축과 옛 땅 회복 1. 한해 국력과 동침 모본왕이 한때의 요동을 회복하였음은 이미 제1장에서 말하였거니와 모본왕이 살해된 뒤에 태조왕이 7살에 즉위하여 국내의 인심이 의아해함으로 요서에 십성을 쌓았으나 이때의 한해 부강이 절정에 이르러 지나 유사일의 일이라 할 수 있게 되었다. 맹장 반초가 서역도호가 되어 지금 서아시아의 거사, 비선 등의 나라를 토멸하고 지중해에 다다라 대진 지금의 이태리와 소식을 통해서 피부가 희고 몸이 큰 인종과 양피지에 쓰는 해행문자의 이야기가 후한서에 올랐고 두원이 5천여리 원정의 군사를 일으켜 지금 외몽고 등지에 나아가 북흉노를 크게 격파하여 북흉노가 흑해 부근으로 들어가서 동고트족을 압박하여 서양 사상의 민족대 이동의 시기를 이루고 이로부터 200여 년의 흉노대왕 아틸라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원인을 이루었다. 한이 이만한 국력을 가진 때였으니 어찌 요동을 고구려의 예사 땅이라 하여 영구히 내어놓으랴. 어찌 고구려나 선비에게 영구히 2억 7천만의 굴욕적 세패를 바치고 말랴. 이에 세패를 정지하고 경기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요하를 건너 육현을 다시 빼앗고 경기로 요동태수를 삼아 동쪽 침략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 왕자 수성 차대왕의 요동회복. 후한서에는 당시 한을 침략한 중심 인물을 잘못 알았으나 실은 태조왕은 당시 고구려의 군림한 제왕일 뿐이고 전쟁에 대하여는 거의 차대왕인 왕자 수성이 도맡았었다. 전쟁이 처음에는 한이 주동자가 되어 요동을 침략하여 빼앗는 동시에 고구려를 침노함에 고구려는 이에 반항하는 피동적 지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주동자가 되어 요동을 회복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의 변경을 잠식함에 한이 이에 반항하는 피동적 지위에 있었는데 요동 회복의 전쟁은 기원 105년에 비롯하여 121년에 마치니 전후 17년이었다. 이 전쟁의 초년 기원 105년은 왕자 수성의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고구려가 비록 땅의 넓이와 인구의 수는 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만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의 나라이므로 운거하여 지키기에 편리하여 적은 군사로도 한에 많은 군사를 방어하기에 넉넉하며 한은 평원광야의 나라이므로 침략하기가 용이하여 고구려가 비록 한꺼번에 한을 격파하기는 어려우나 자주 틈을 타서 그 변경을 시끄럽게 하여 피폐하게 한 뒤에 이를 경멸해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장기의 소란작전을 한에 대한 전쟁의 방략으로 정하고 정예한 군사로 요동에 들어가 신창, 후성 등 6현을 쳐서 수비병을 격파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그 뒤에 예와 선비를 꿰어서 해마다 한의 우북평, 어양, 상곡 등지를 잇따라 침략하여 한은 17년 동안 인축과 재물의 소모가 대단하였다. 기원 121년 정월에 한의 안제는 고구려의 침입을 걱정하여 유주자사 풍환, 현도 군수도 요광, 요동태수 채풍에게 명하여 유주 소속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라 하였다. 이에 수성이 태조왕의 명령을 받아 신치 총사령이 되어 2,000명으로 험한 곳에 운거하여 풍환 등을 막게 하고 3,000명으로 사익길을 쫓아 요동 현도의 각 고을을 불질러서 풍환 등의 후방 응원을 끊게 하여 드디어 그들을 크게 격파하고 같은 해 4월에 수성이 다시 선비의 군사 8,000명으로 요동의 요대연을 치는데 고구려의 날랜 군사를 신창에 잠복시켰다가 요동태수 채풍의 구원병을 습격하여
채풍 이하 장수 100여 명을 베어 죽이고 수없이 많은 군사를 살상하거나 또는 사로잡아 드디어 요동군을 점령하고 그해 12월에 또 백제와 예의 기병 1만을 내어 현도, 낙랑 두 군을 점령하여 이에 위우거가 한에게 잃었던 옛 땅, 조선의 옛 오열올의 전부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하는 여러 해의 전쟁에 국력이 피폐한 데다가 또 이처럼 크게 패하니 다시 싸울 힘이 없어서 드디어 요동을 내어주고 다시 세패를 회복하는 조건으로 고구려에 화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포로는 한 사람에 대해 겸 40필, 어린아이는 20필로 속환하였다. 요동 낙랑 등의 회복이 태조왕 봉기나 후한서에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당의 가탐전의 가탐에 요동과 낙랑이 한해 건한 때에 함락되었다고 한 말을 실었는데 가탐은 당나라 때의 유일한 사이의 고사 영국가이니 그 말이 반드시 출처가 있을 것이나 다만 건한은 기원 196년 한나라 헌제의 원년이니까 고구려가 중간에 쇠미한 때이므로 건한은 곧 건광의 잘못이요 건광은 곧 기원 121년 한나라 안제의 연호이다. 왕자 수성이 채풍을 죽이고 한해 군사를 격파한 때이니 이때에 고구려가 요동군 안에 가설한 현도낙랑 등의 군을 회복하였음이 의심 없다.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자 지금의 개평현 동북쪽 70리의 환도성을 쌓아 서방 경영의 본거지로 삼고 국내성과 졸본성과 아울러 상경이라 일컬었다. 환도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후세 사람의 논쟁이 분분하여 혹은 환인현 북은 지금의 홍강 상류인 앙꼬성이라고도 하고 혹은 지반현 홍석 정자산 위라고도 하지만 앞의 것은 산상왕이 옮겨가 설치한 제2의 환도성이요 나중 것은 동천왕이 옮겨가 설치한 제3의 환도성이다. 이것은 제6편에서 다시 서술하려니와 태조왕의 환도성은 곧 첫 번째 옮겨 쌓은 제1의 환도성이니 삼국사기 지리지에 안시성은 혹 환도성이라고도 한다고 하였고 삼국유사에는 안시성은 일명 안촌을이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환은 우리말로 알이라고 하니 환도나 안시나 안촌은 다 알이로 읽을 것이므로 다같이 한 곳 지금의 개평현 동북쪽 70리의 옛 자리임이 분명한데 후세 사람들이 앞뒤 세 환도성을 옳게 구별하지 못하고 매양 환도성을 한 곳에서만 찾으므로 아무리 환도성의 고증에 노력하여도 환도성의 위치는 여전히 애매하였던 것이다. 제사장 차대왕의 왕위 빼앗음 1. 태조왕의 가정불화 왕자 수성이 이미 요동을 회복하고 한나라의 세패를 받으니 태조왕은 그 공을 상주어 신가에 임명하고 궁국대사를 죄다 맡겼다. 이에 위엄과 권세가 한몸에 모이고 명성과 인망이 천하에 떨치니 수성이 만일 이 명성과 인망을 이용하여 나아가 요서를 쳤으면 삼조선의 서북 옛 땅을 전부 회복하기가 쉬웠겠지만 수성은 가정에 대한 불평이 공명에 대한 열심을 감세하여 요동을 회복한 이튿날 한해 화해 요청을 허락하고 귀국하였다. 수성의 가정에 대한 불화란 무엇인가? 수성은 태조왕의 서자요 막근, 막덕 형제가 태조왕의 적자임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막무는 고구려 왕실의 가법에 의하여 왕위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 수성은 그 빛나는 무공에 의하여 또한 태자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성은 요동의 싸움을 마치자 급히 돌아와 원정할 생각을 끊고 밖으로는 정치에 힘쓰며 어진 신하 목도루 고복장을 기용하여 팔치와 발치를 삼아서 인심을 거두고 안으로는 사사로운 무리를 길러 태자의 자리 얻기를 도모하였는데 불라의 일치 미유와 활라의 일치 어지류어와 불라의 조이가 수성의 뜻을 알고 이에 아부하여 태자의 자리 빼앗기를 몰래 모의하였다. 그런데 태조왕은 수성으로 태자를 삼자니 가법에 걸리고 막근으로 태자를 삼자니 수성에게 걸려서 오랫동안 태자를 세우지 못하였다. 수성이 정치를 오로지 한 지 10여 년의 태자의 자리를 얻지 못하자 원망하는 기색이 이따금 얼굴에 보이고 모의하는 흔적이 때때로 곁에 드러나니 막근은 태자의 지위를 빼앗길 뿐 아니라 수성에게 죽을까 두려웠으나 병권도 없고 또 위엄과 명망이 수성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그 대항할 방책은 오직 태조왕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에 고구려의 신수두의 신단의 무사는 비록 부여처럼 정권을 가지지는 못하였으나 복술로서 남의 기륭 화복을 예언한다 일컬어서 일반의 신앙을 받아 귀천의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의심나고 어려운 일을 이 무사에게 결정을 청하는 때였으므로 막근은 무사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빌었다.
기원 142년에 환도성의 지진이 일어나고 또 태조왕은 꿈에 표범이 범의 꼬리를 물어 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못하여 무사를 불러 해몽해보라고 하니 무사는 수성을 참소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범은 온갖 짐승의 어른이요 표범은 범의 씨요 범의 꼬리는 범의 뒤니 아마 대왕의 작은 씨가 대왕의 뒤를 끊으려는 자가 있어 꿈이 그러한가 합니다. 하여 넌지시 서자 수성이 적자 막근을 해치리라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태조왕이 수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갑자기 무사의 말에 기울어지랴. 다시 불치 고복장을 불러 물으니 고복장은 수성의 무리는 아니지만 아직 수성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선을 행하면 복이 내리고 불선을 행하면 화가 이릅니다. 대왕께서 나라를 지방같이 걱정하시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시면 비록 재난과 병괴와 악몽이 있을지라도 무슨 화가 되겠습니까? 하고 무사의 말을 반대하여 태조왕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이 수성의 음모와 태조의 선이 수성이 40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아 위엄과 복을 오로지 하여 매양막근을 죽여서 왕위 상속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다만 태조왕이 이미 늙었으므로 그 돌아감을 기다려서 이를 행하려고 하였다. 태조왕은 두 사람의 감정을 조화시켜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변란이 없도록 만든 뒤에 태자를 봉하려 하여 긴 세월을 그냥 지내왔다. 기원 146년은 태조왕이 왕위에 있은 지 94년이요. 나이 100살 되는 경사스러운 해인데 수성도 이때에 나이 76살이라 100살 노인인 태조왕의 건강함을 보고 혹 자기가 태조왕보다 먼저 죽어 막근에게 왕위가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여 그해 7월에 외산 연영 미상에서 사냥하다가 지는 해를 돌아보며 탄식하니 좌우가 그 뜻을 알고 모두 힘을 다하여 왕자의 뒤를 따라 행동할 것을 맹세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홀로 대왕께서 성명하시어 백성이 공경하여 받드는데 왕자가 좌우의 소인들을 데리고 성명하신 대왕을 폐위하려고 하는 건 한 가닥 실로 망근의 무게를 끌려 한과 같을 뿐입니다. 만일 왕자께서 생각을 고치셔서 효도로서 대왕을 섬기시면 대왕께서 반드시 왕자의 선함을 아시어 양의하실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하여 반대하였다. 수성이 그의 말을 못마땅해 하니 좌우가 수성을 위해 그를 살해하고 음모가 더욱 급히 진행되었다. 고복장이 눈치채고서 태조왕에게 들어가 고하고 수성을 죽이기를 청하였다. 태조왕은 신하로서의 부기로는 수성의 마음을 달래지 못할 줄을 깨달았으나 차마 죽이지 못하여 고복장의 청을 거절하고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별궁으로 물러가고 수성은 자리에 올라 차대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봉기에 태조왕 80년의 좌보패자 목도루가 수성이 딴 뜻이 있음을 알고 병을 일컫고 벼슬하지 않았다. 고 기록되었고 차대왕 2년에 좌보 목도루가 병을 일컫고 늙어서 물러났다고 기록되었으니 이에 이미 15년 전에 병을 일컫고 벼슬하지 아니한 목도루가 어찌 15년 후에 차대왕 2년에 또 병을 일컫고 늙어서 물러났다고 할 수 있으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을 때에 여러 가지 고기에 대하여 아무런 선택 없이 마구 수록하였음이 이같이 심하였다. 하물며 좌보나 패자가 다 팔치의 번역인데 좌보패자라는 견말의 명사를 글에 올렸으니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니랴. 또 태조왕 봉기에 94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한평을 습격하여 대방의 수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빼앗았다라 하였는데 이는 후한서에 고구려왕 백고 가질환의 어간에 다시 요동의 서한평을 침범하여 대방의 수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빼앗았다고 한글을 그대로 초록한 것이다. 질환의 어간이란 질제와 환제의 사이를 가리킨 것이니 그것은 태조왕 94년이므로 김부식이 이해에다 기록해 넣은 것이고 백고는 신대왕의 이름이니 이때는 신대왕 원년 전 20년이므로 김부식이 고구려왕 백고의 6글자를 견장에 2글자로 고친 것이다. 그러나 이때 태조왕의 가정에 차대왕과 막근의 다툼이 있어 외부의 일을 물을 사이가 없는 때였으므로 후한서의 질환의 어간은 활령의 어간한제와 영제의 사이 신대왕 때로 개정함이 옳은데 김부식이 이를 태조왕 94년의 일로 적어넣음이 이미 망령된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친절하게도 달까지 박아 8월이라고 하였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국내외의 기록을 뽑아 넣을 때에 모호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연호를 스스로 정하고 자구를 가감한 것이 많았던 것이다. 제5장 차대왕의 피살과 명림답부의 정권. 1. 차대왕의 20년 전제. 차대왕이 양위를 받아 20년 동안 고구려에 군림하여 전제를 하다가 연나의 조이조 명림답부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러나 차대왕의 봉기가 간략하고 허술하여 그 전제의 정도와 살해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 이에 봉기의 전문을 여기에 번역해 싣고 나서 논평하고자 한다.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니 태조왕의 동무제로 용감하고 위엄이 있었으나 인자가 적었다. 태조왕의 양위로 왕위에 오르니 나이 76살이었다. 2년 봄 정월에 관나의 패자 미우로 우보를 삼았다. 3월에는 우보 고복장을 죽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원통하고 원통하다. 내가 당시에 선조의 근신이 되어 어찌 난을 일으킬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성군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시어 이에 이르렀거니와 지금 임금이 왕위에 올라 마땅히 정과 교를 새로이 하여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인데 이제 불의로 충신을 죽이니 내가 무도한 세상에서 사는 이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고 형을 받으니 모두들 이 소식을 듣고 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가을 7월에 좌보 목도루가 병을 일컫고 늙어서 물러가니 환나의 우태 어지류로 좌보를 삼아서 자기를 더하여 대주부를 삼았다. 겨울 10월에 비류나의 조이조 양신으로 중회대부를 삼아서 자기를 더하여 우태를 삼았다. 이상은 다 왕의 옛날 친구였다. 11월에 지진이 있었다. 3년 여름 4월에 왕이 사람을 시켜 태조왕의 원자 막근을 죽이니 그 아우 막덕이 장차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가을 7월에 왕이 평유원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흰 여우가 따라오며 울무로 왕이 이를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 왕이 무사에게 물으니 여우는 요망한 짐승이니 길한 상서가 아닌데 게다가 흰 여우니 더욱 괴이한 편입니다. 천재께서 인간의 임금에게 맞대해서 순수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요괴를 보여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반성하게 함이니 대왕께서 만일 덕을 닦으시면 화를 돌려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하였다. 왕이 흉한 것이면 흉할 것이고 길한 것이면 길할 것인데 이제 이미 흉하다고 하고 또 길하다고 하니 어찌 속이는 말이 아니냐 하고 드디어 무사를 죽였다. 4년 여름 4월 정묘 금음날 일식이 있었다. 5월에 5별이 동쪽에 모였는데 일관은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여 거짓말로 이는 임금의 덕이요 나라의 복입니다. 고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겨울 12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8년 여름 6월에 서리가 내려 쌓였다. 겨울 12월에 천둥하고 지진이 있었다. 그 음날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13년 봄 2월에 꼬리별이 북두를 범하였고 5월 갑술 금음날에는 일식이 있었다. 20년 봄 정월에 일식이 있었다. 3월에 태조왕이 별궁에서 돌아가니 나이 119살이었다. 겨울 10월에 연나의 조의 명림답부가 왕이 백성들에게 차마하지 못할 일을 함으로 왕을 죽이고 그 호를 차대왕이라 하였다. 이상이 차대왕 봉기의 전부다. 맨 끝에 명림답부가 백성들에게 차마하지 못할 일을 함으로 왕을 죽였다고 했으나 그 이전의 기록을 상고해보면 차대왕이 백성에게 차마하지 못할 정사를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고복장은 차대왕의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므로 죽인 것이고 목도루는 차대왕과 막근의 중간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므로 내쫓은 것이고 무사는 태조왕의 꿈을 야릇하게 풀어 차대왕을 해치려 한 사람이므로 죽인 것이고 막곤 형제는 차대왕과 맞선 적임으로 죽인 것이니 이것을 아무리 참혹하고 불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사로운 원한의 보복이고 인민에게는 이해관계가 없는 일일 뿐더러 또 이것이 모두 차대왕 2년 내지 3년까지의 일이니 18년 후인 차대왕 20년에 반란을 일으킨 명림답부의 유일한 구실이 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기사는 일식, 지진, 성변 등뿐이니 이 같은 천문지리의 변화는 차대왕의 정치에 잘잘못의 관계가 없는 일이라 이로써 인민에게 차마 못할 일을 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면 차대왕이 패망하고 명림답부가 성공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차대왕이 패한 뒤에 좌보 어지류가 여러 중신과 더불어 차대왕의 아우백고 신대왕에게 왕위 계승을 권진하였는데 어지류는 처음부터 차대왕을 도와 왕위 찬탈을 계획한 괴수요.
그 여러 중신이란 대개 미유, 양신 등일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차대왕의 패망은 곧 자기 당의 이반에 의한 것일 것이다. 차대왕의 즉위 이전 10여 년 동안에 차대왕을 위해 위엄을 무릅쓰고 왕위 찬탈을 계획한 그 무리들이 차대왕과 20년 동안 부귀를 누리다가 도리어 왕을 배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원인은 찾기 쉬운 것이다. 고구려는 원래 1인 전제의 나라가 아니라 벌족 공치의 나라이니 국가의 기밀 대사는 왕이 정결하지 못하고 왕과 오부의 대관들이 대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것도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것도 회의의 결정으로 행하였다. 그런데 차대왕은 부왕을 가두고 당시 신앙의 중심인 무사를 죽인 사람으로서 비록 어지류 등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으나 왕위에 오른 뒤에는 이 무리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군권이 오직 제일임을 주장하여 모든 일을 자기 독단으로 행하므로 연나의 선배 우두머리 명림답부가 그 본부의 선배로서 밖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지류 등이 내응하여 태조왕이 돌아간 뒤를 기회하여 차대왕을 죽이고 벌족 공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이다. 어떤 이는 명림답부를 조선 사상 처음으로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라고 하지만은 혁명은 반드시 역사상 진화의 의의를 가진 변동을 일컫는 것이니 벌족 공치를 회복한 반란이 어찌 혁명이 되랴. 명림답부는 한때 정권 쟁탈의 효옹이라 함은 옳지만은 혁명가라 함은 옳지 않다. 이 명림답부의 정권과 외교 정책.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죽이고 차대왕 당년의 해를 피하여 산중에 숨어있던 백골을 세워 신대왕이라 하고 국내에 사멸령을 내려 차대왕의 태자 추왕까지도 용서하여 양국군으로 봉하고 차대왕의 준엄한 형법을 폐지하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명림답부가 신가가 되어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맡아 처리하고 팔치와 발치를 겸하고 예량 여러 매개 부장을 다 차지하니 그 위엄과 권세가 태조왕 때의 왕자 수성보다 더하였다. 봉기에는 명림답부가 국상으로 패자를 겸하였다고 하였고 또 좌우보를 고쳐 국상으로 한 것도 이때에 비롯된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국상이 곧 신가인지를 모르고 패자가 팔치 곧 좌보인지를 모르고서 함부로 내린 주의이다. 태조왕 때에 한이 요동을 지금의 난주에 옮겨다 설치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거니와 기원 169년에 한이 요동을 회복하려고 경림으로 현도태수를 삼아서 대거하여 침입하였다. 명림답부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신대왕 앞에서 회의를 열고 싸우고 수비할 계책을 논의하였는데 모두들 나가 싸우기를 주장했으나 명림답부는 우리는 군사는 적으나 험한 땅을 가졌고 한은 군사는 많으나 군량을 대기가 힘드니 우리가 우선 수비를 하여 한의 병력을 지치게 한 뒤에 나가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것입니다 하고 하여 먼저 지키고 나중에 싸우기로 계책을 정하고 각 고을에 명하여 인민과 양식과 가축들을 거두어 성이나 산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게 하였다. 한의 군사가 침입한 지 여러 달을 노략질했으나 얻는 것이 없고 싸우려고 해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프고 피로하여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명림답부가 좌원까지 추격하여 한의 군사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명림답부는 한의 침입군을 격파하자 국토를 개척하려고 먼저 선비의 이름난 왕인 단석계를 깨어서 한의 유주, 병주 두주, 지금의 지계, 산서 두 성을 침략하게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군사로 한을 치려고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으니 나이 113세였다. 신대왕이 친히 가서 통곡을 하고 왕의 예로서 장사 지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엔 신대왕 4년 기원 168년에 한의 현도태수 경림이 침범하여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였으므로 왕이 항복하여 현도에 복속하였다고 하고 신대왕 5년 기원 169년에 왕이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등을 보내서 요동태수 공손도를 도와 부산의 적을 치게 하였다. 고하고 8년 기원 172년에 한이 대병으로 우리를 공격해왔으므로 명림답부가 좌원까지 추격하여 이를 크게 깨뜨려 한의 군사가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고하였는데 앞에 두 기록은 후한서와 삼국지에서 뒤에 한 기록은 고기에서 뽑아 쓴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략에는 신대왕 5년에 한의 현도태수 경림이 대병으로 침략해 오므로 명림답부가 좌원에서 이를 크게 격파하여라고 하여
그 연조가 후한서에 영제 건영 2년 기원 169년에 현도태수 경림백고가 항복하였다고 한 것과 부합하므로 경림의 침략군이 명림답부에게 패하였음이 분명한데 김부식이 이것을 그릇 두 번의 사실로 나누어 하나는 신대왕 4년에 또 하나는 신대왕 8년의 조항에 기록한 것이고 공손도는 삼국지에 의하면 한해 헌제 영평 원년에 비로소 요동태수가 되었는데 영평 원년은 기원 190년이요 신대왕 5년에서 20년 후이니 신대왕이 20년 후에 요동태수 공손도를 도울 수 없었음이 또한 분명한데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 김부식이 그대로 신대왕 봉기 가운데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패에 달하나 경림을 크게 이겼다고 하고 연대도 닿지 않는 공손도를 신대왕의 종주국으로 기록하였으니 이런 곳에서 진화사의 거짓이 많음을 보겠거니와 동국통감에는 현도태수 경림이 침략해왔다가 명림답부에게 패한 것을 신대왕 8년의 일로 기록하여 또 조선 사략과 다르다. 대개 2조 초기에는 사망고기, 해동고기 등 몇 가지가 있어 삼국사기 이외에도 참고할 만한 책이 덜어 있었는데 그 고기들이 각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6장 을파소의 역적 1. 왕후의 정치 관여와 좌가려의 난 기원 179년에 신대왕이 죽고 고국 천황이 즉위하여서는 왕후 우씨의 딸의 뛰어난 자색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왕후의 친척 어비류는 팔치가 되고 좌가려는 발치가 되어 정권을 마음대로 하니 그 자제들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남의 아내와 딸을 빼앗아다가 첩으로 삼고 아들과 조카들을 잡아다가 종을 만들며 남의 좋은 밭과 훌륭한 집을 빼앗아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 왕이 이것을 알고 죄주려고 하니까 좌가려 등이 마침내 연나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기내의 군사와 말을 징집하여 이를 쳐 평정하고 왕후 친족의 정치 관여를 징계하고 사부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 근자의 벼슬을 총애로서 임명하고 지위가 덕으로서 승진하지 못하여 덕이 백성에 행해져서 왕실을 움직였으니 이는 다 내가 밟지 못한 때문이다. 너희 사부는 각기 그 관하에 어진 사람을 청거하라고 하였는데 사부가 의논하고 동부의 안류를 청거하였다. 이 을파소의 등용 고국 천황이 안류를 써서 국정을 맡기려고 하니 안류가 자기의 재능은 큰 임무를 맡을 수 없다고 하고 서암록곡의 처사 을파소를 청거하였다. 을파소는 유류왕 때의 대선 을소의 후손인데 고금의 칠안에 밝고 민간의 이로움과 패단을 잘 알고 학식이 넉넉하였으나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가 없으므로 초야에서 바꿔라 살아가고 벼슬할 뜻이 없었는데 고국 천황이 말을 낮추고 후한 예로 맞아 스승의 예로서 대접하고 중해대부를 삼아 일치에 자기를 더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을파소는 자기가 받은 벼슬과 자기가 오히려 자기의 포부를 펼 수 없으므로 굳이 사양하고 다시 다른 어질고 유능한 이를 구하여 높은 지위를 주어 큰 사업을 성취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그의 뜻을 알고 을파소로 신가를 삼아서 모든 관리의 위에 있어 국정을 처리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을파소가 초양의 한미한 처사로서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시기하여 비난이 찾아하니 왕이 조서를 내려 만일 신가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일족을 멸할 것입니다. 하고 더욱 을파소를 신임하였다. 을파소는 자기를 알아주고 크게 대우해주는데 감격하여 지성으로 국정을 처리하였다. 상과 벌을 신중히 하고 정령을 밝혀나라 하니 크게 다스려져서 고구려 900년 동안 첫째가는 어진 세상으로 일컬어졌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에 고국 천황의 이름은 남무 혹은 이이모로 신대왕 백고의 둘째 아들이다. 백고가 죽자 나라 사람들이 맏아들 발기는 불초하다고 함께 이이모를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한해 헌제 건한 초에 발기는 자기가 형으로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손오가와 함께 각각 딸린 민호 3만여 명을 거느리고 공송강에게로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류수 상류에서 살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김부식이 삼국지 고구려전의 본문을 그대로 떠다가 옮겨 쓴 것으로 발기는 곧 산상왕 봉기 가운데의 발기요 이이모는 곧 산상왕 연훈이 삼국지의 작자가 발기, 연후 두 사람을 신대왕의 아들로 잘못 전한 것인데 김부식이 경솔하게 믿고 고국 천황 남무를 곧 이이모라 하였고 남무를 곧 발기의 아우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잘못이요. 삼국지 공손도전에 의하면
공손강의 아버지 공손도가 한해 헌제 초평 원년기원 190년에 요동태수가 되어서 건왕 9년기원 204년에 죽고 공손강이 뒤를 이었는데 한해 헌제 초평 원년은 고국 천왕 12년이니 고국 천왕 즉위 초에는 공손강은 고사하고 그 아버지 공손도도 아직 요동태수를 꿈꾸지 못한 때인데 김부식이 이를 고국 천왕 즉위 원년의 일로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앞에서 말한 신대왕 5년에 공손도를 도와 부산에 적을 쳤다고 한 것과 아울러 보면 김부식이 곧 공손도를 어느 때의 사람인 줄을 모른 듯하니 또한 기괴한 일이다.